안녕하세요. 내내 의사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라는 내과의 한 분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 현재 국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내내 의사는 내분비내과 의사라는 명칭을 줄여서 저와 여러분이 읽기 쉽도록 한번 만들어 본 이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료실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의학적인 이야기 중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다면 자주 보는 검사 결과 중 하나죠. 바로 이상지질혈증 검사의 4가지 종류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검진을 받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막연히 어떤 것인지는 머릿속에서 떠오르시기는 하는데, 막상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궁금해하는 우리 궁금이가 의사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 하는군요. 한번 보시죠. 의사 선생님,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건강검진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무엇인가요? 콜레스테롤이란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기름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을수록 몸에 좋지 않습니다. 헉, 그렇군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속에서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는 건가요? 혹시 위험한 건가요? 위험하지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결과에서 일정 수치 이상으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면 뇌경색과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이런 이상지질혈증이 발견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경색, 심근경색이요? 잘 모르는 말인데,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뇌경색은 예전 말로 중풍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심근경색은 혹시 방송 매체를 보시면 길 가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오는 병을 말합니다. 매우 위험한 병이죠. 모두 콜레스테롤에 이상이 있을 때 오는 병입니다.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오지 않게 하려면 꼭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해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랑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잘 생기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건 말이죠. 그게... 땡! 이렇게 우리는 진료실에서 많은 질문을 의사에게 하고 싶고 또 답을 듣고 싶지만 진료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시간 문제로 인해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상지질혈증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은 들으면서도 정작 이것이 병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병인지, 그리고 치료는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의사인 분들도 콜레스테롤은 이렇다, 또 의사가 아닌 분들도 그분들대로 아니다, 콜레스테롤은 저렇다, 참 이쪽 말을 들어야 할지 저쪽 말을 들어야 할지 머리가 아프죠. 게다가 치료를 하라고 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뇌경색이 온다,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진다, 무서운 말을 하죠.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약을 팔려는 제약회사의 음모다 라는 말도 하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싶을 정도로 너무 여기저기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마다 말이 다른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진료실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은 무슨 병인가? 혈중 콜레스테롤이 이상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왜 문제일까? 콜레스테롤이 몸에 많아지면 합병증으로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따라온다는데, 뇌경색, 심근경색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의사들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각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총 3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1부로서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이란 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제 임상의학 분야 및 연구 분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명쾌한 의학적 지식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의학에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소위 일반적이라 부를 수 있는 보편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며, 시청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특정 상황에 맞춰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의학적 지식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각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답 또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이를 간단히 설명하여도 애초에 콜레스테롤이 뭔지 몰라서 검진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스미디어와 여러 방송 매체에서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을 들어보면 주로 나쁜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고 HDL 콜레스테롤은 착하다고 또 표현을 합니다. LDL이 뭔지 HDL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같은 콜레스테롤이라면서 어떤 것은 안 좋고 어떤 것은 또 좋다고 하고 참 어렵습니다. 덧붙여 요즘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또 아니라고 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또 착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거기다가 콜레스테롤 단어 한 가지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중성지방은 또 뭔가요? 이쯤 되면 콜레스테롤이 뭔지 알고 싶다가도 포기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자, 말은 그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콜레스테롤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볼 때마다 마치 그동안 편하게 보셨던 혈압, 혈당처럼 여러분들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전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팩트 폭격 한 번만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은 들어보셨지 않나요? 치킨은 살찌지 않아요. 살은 시키는 우리가 쪄요. 저는 이를 그대로 비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만드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요, 정말 콜레스테롤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여러가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일꾼이고, 적당히만 몸속에 존재한다면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콜레스테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진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과연 그 문제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란 뭘까요? 가장 간단하게 답해드리자면 지질의 한 구성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지질은 또 뭘까요? 지질은 우리가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영양소의 3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죠. 이 중에 지방을 큰 의미로 지질이라고도 합니다. 지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지방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방산은 지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분자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방산의 역할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로서 지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은 모두 지방산의 한 형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불리는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지방산 3개에 글리세롤 1개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중성지방의 역할은 지방산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지방산 3개를 한데 묶어놓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우리 몸속에 지방을 저장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이고요. 따라서 중성지방은 주로 몸의 지방세포에 축적되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방산과 다양한 물질들이 결합한 지질의 부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방산과 알코올이 결합한 왁스,
지방산에 글리세롤과 인산이 결합한 인지질, 지방산에 당질과 스핑고신이 결합된 당지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름의 쓰임새가 있는 물질들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지질의 종류로서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은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비타민 A, B, C, D, E 등등.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께도 익숙해진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비타민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비타민의 일부분이 넓은 의미에서 지질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은 익히 아시다시피 물에 잘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지용성 비타민군이 지질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지용성 비타민에는 눈과 관련된 비타민 A, 뼈와 관련된 비타민 D, 토코페롤이라 불리고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E, 그리고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 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리고 지질의 또 다른 종류로는 스테로이드란 물질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앞서 다른 지제들처럼 지방산의 기초로 이루어진 물질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중결합을 구성하고 있어 인체 내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질의 한 부류입니다. 우리가 방송 매체에서 요즘 흔히 접하는 호르몬 중 코티솔 같은 스테로이드성 호르몬도 이 범주에 속하고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등 모자라면 갱년기가 찾아온다는 성호르몬들도 모두 스테로이드에 해당합니다. 예전 말로 쓸개즙이라고 부르는 담즙산도 스테로이드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콜레스테롤이 등장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동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로 분류되는 지질의 한 종류이고요. 지질의 구성원인이 쉽게 생각하자면 지방이다 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에는 잘 안 녹고 기름기 성분입니다 라고 의사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섞이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기름의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렇게 혈액을 떠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인지질과 다른 복합체로 구성된 지단백이라는 물질과 결합된 형태로 이런 식으로 혈액에 녹아 혈관을 떠돌아다니는데요. 지단백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에 녹지 않는 지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방법을 통해 물에 녹아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야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콜레스테롤의 기능은 크게 나누어서 총 4가지 정도인데요. 4가지 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우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분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간에서 담즙산이라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이다 보니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잘 알려진 비타민 D의 합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의 여러 중요한 기능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은 우리 인체를 이루는 세포의 세포막을 만드는 구성분입니다. 사람은 무수히 많은 세포의 집합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들이 무수히 모여 이루어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때 세포들은 각자마다 기본적으로 겉표면을 감싸는 세포막이라는 구조물이 유지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바로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이며 때로는 세포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콜레스테롤이 아예 없다면 세포막이 못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보시다시피 간에서 담즙산을 합성할 때도 활용됩니다. 근데 이 담즙산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오면 소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위를 거쳐 소장으로 이동하는 소화작용 중에 간에서 이미 만들어진 담즙산이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음식물이 통과하는 시간에 맞춰 십이지장으로 배출됩니다. 배출된 담즙산은 인체가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으로 음식물을 이동시키면서
소화작용을 하는 동안 지방을 분해시켜서 장에서 흡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후 담즙산 또한 지방과 같이 흡수되어 다시 재활용됩니다. 이때 비단 지방뿐만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도 장에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화 흡수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담즙산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로서 다른 스테로이드 관련 호르몬 합성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러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의 합성도 저해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비타민 D의 합성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으로 변형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한 종류라는 것이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다량 함유된 식품은 드물기에 현대인은 자외선을 쬐서 합성을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햇빛, 즉 자외선을 통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때 필요한 물질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햇빛에 의해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자외선에 의해 비타민의 전 단계 상태인 프리바이타민 D3로 바뀌게 되고, 프리바이타민 D3가 다시 인체 내부의 작용을 통해 비타민 D로 바뀌어서 비로소 비타민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비타민 D의 효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비타민 D의 새로운 몸속 기능에 대해서 밝혀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잘 알려져 있던 기능, 뼈와 관련된 효능들이 있었죠.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우리 몸 뼈 자체의 형성이 잘 되도록 촉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이미 진단된 환자들에게서 필수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비타민 D가 오르도록 공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석학분들에 의해 새롭게 알려진 비타민 D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면역계에 작용해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또 하나는 면역교란과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충분히 몸속에 있다는 것만으로 암세포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소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일부 연구 논문을 참조하면 인체 내 적정 수준의 비타민 D는 암세포의 번식을 억제하고 암 발생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몸속 효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D는 전구물질, 즉 만들어지기 전 재료물질인 콜레스테롤 화합물이 없다면 생성이 어렵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만약 없다면 비타민 D도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정리하자면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콜레스테롤 없이는 세포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즙산을 만들어서 영양소와 비타민의 원활한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기능을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기초 재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그 높은 효용 가치가 알려지고 있는 비타민 D의 전구 물질, 즉 재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이러한 많은 쓰임새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 몸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지질의 한 성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쓰임새가 많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낮추려고 할까? 라고 잘못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 처방하는 약제들은 흔히 상상하신 것처럼 몸속 전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혈액 속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존재하는 혈중 콜레스테롤들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죠. 그러니까 즉 혈중 콜레스테롤이 불균형해진 상태를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혈중 콜레스테롤의 이상 현상이 질병으로까지 진행된 상황을 의학계에서는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이미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의사가 말하는 콜레스테롤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학에서는 피 속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의 정도가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를 주로 따집니다. 즉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얼마가 되는가를 살펴보고
각종 동맥경화, 심혈관 문제, 뇌혈관 문제 등의 위험성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콜레스테롤이란 물질은 주로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관 내에서는 단지 지단백에 탑승하여 돌아다니길만 할 뿐이고, 정작 우리 몸에서 앞서 말했던 중요한 작용을 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바로 이동이 끝나고 도착한 각각의 세포나 장기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몸의 각 장기에서는 각자의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경우에 어느 정도는 직접 만들기까지 합니다. 한편 콜레스테롤이 어디서 좋은 작용을 하는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혈액 속의 지단백에 포함되어 이동하고 있는 혈중 콜레스테롤 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혈관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각종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상태를 당연히 치료를 해야 하죠. 따라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치료한다는 이야기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콜레스테롤을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 속에서 측정하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너무 잘못된 상태니까 이걸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콜레스테롤을 치료하는 약은 애초에 몸속 전체 콜레스테롤이 아닌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도록 개발되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실제 우리 몸속 전체 콜레스테롤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려진 바로는 약 70kg의 외국 성인 기준으로 인체 내 총 140g의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가 요즘 들어서는 식생활에 큰 차이가 없어서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몸속에도 약 140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존재하는 거죠. 이 중에 총 콜레스테롤의 약 5에서 6% 정도에 해당하는 8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이동수단을 타고 혈관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체에서 많은가 적은가를 따져서 치료를 해야 하는 혈중 콜레스테롤은 총 8g 안팎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측정했을 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불균형한 상태가 된 것을 고지혈증 혹은 이상지질혈증이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병명은 서로 같은 말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느 명칭으로 이야기를 해도 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의 이상을 측정할 때는 보통 혈액을 통한 검사법을 이용하는데요. 팔의 혈관 중 정맥을 통해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때 혈액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진단장치를 이용해 측정하게 되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혈중 콜레스테롤이죠. 일반적으로 의사가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을 판단할 때 쓰이는 이른바 혈중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검사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먼저 총 콜레스테롤은 혈액 검사로 채취한 혈액 내의 전체 콜레스테롤의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이라는 물질 1개가 결합된 지질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이 아니죠. 중성지방이 콜레스테롤이 아닌데 왜 이러한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며 특히 검사를 하기 전날 어떤 식사를 하였는지, 평소에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지질 성분입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요즘 이 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죠.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HDL과 LDL이 무엇인지를 꼭 설명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HDL, LDL이라고 말하는 것과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개념을 먼저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방송 매체들에서 이들을 서로 구분짓지 않고 혼용해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분들도 이 이상지질 혈증을 전문 분야로 다루지 않는 분들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지식의 전달이 어렵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정확하게 개념의 구분을 해야 계속 뒤이어서 제가 드리는 설명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HDL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HDL은 약자인데요.
하이 덴시티 라이포프로틴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단백, 앞서 몇 번 들으셨지만 생소한 이름이라 많이 어렵게 들리는데요. 가능한 쉽게 이야기하자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백질과 지질의 복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몸속의 영양 성분 중에 단백질 성분과 지질 성분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질 단백질이 같이 있는 구성체다 보니까 둘 다 줄임말로 글자를 하나씩 빼서 지단백이다 해서 지단백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럼 지단백의 특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질을 혈관 속 혈액과 함께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운송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기름은 물에 녹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혈관 내에서 혈액과 기름이 따로 놀면서 다니게 되면 언뜻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할 것 같고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지질은 바로 이 지단백이라는 운송수단을 통해 혈액이라는 물속에 녹은 채로 여기저기 세포와 장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단백의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물에 녹지 않는 부분인 지질을 감싸고 있는 겉부분에 물에 잘 녹는 부분이 있어서 혈액 속에 잘 녹아서 혈관을 타고 필요한 곳에 지질 성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DL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 등의 지질 성분을 수송하는 운송수단 중의 한 종류이며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명명하는 지단백 중의 한 구성원입니다. 마찬가지로 LDL 또한 Low Density Lipoprotein, 즉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명명하며 HDL과 마찬가지로 지단백의 구성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HDL이라는 지단백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LDL 지단백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할 때 HDL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 말인 거고 LDL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할 때 LDL이라고 하면 역시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앞으로 콜레스테롤의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하게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단백의 단어와 지단백 안의 콜레스테롤 단어를 혼용해서 쓰게 되면 이와 관련된 다른 내용을 설명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단백의 구성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종류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름도 어렵고 복잡해서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카일로마이크론은 우리나라 말로는 유미미립이라 하는 것이고 운송수단 중 거의 대부분 중성지방을 태우고 다니는 지단백입니다. 가장 크면서 밀도가 낮은 운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VLDL이 있습니다. VLDL은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으로 초저밀도 지단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단백 또한 대부분이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의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IDL, Intermediate Density Lipoprotein이 있고요. 중저밀도 지단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단백은 중성지방의 비율과 밀도가 VLDL과 LDL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차례대로 LDL과 HDL입니다. 이 둘은 방금 설명한 지단백들로 중성지방이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을 주로 태우고 다니죠. 자, 그렇다면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먼저 LDL 콜레스테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주로 생성되는 장기는 간입니다. LDL 지단백에 콜레스테롤이 탑승한 형태로 만들어지죠. 이 LDL과 콜레스테롤 복합체는 간에서 만들어진 후에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각 조직과 세포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콜레스테롤을 뿌려주는 역할, 즉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HDL은 거꾸로 조직과 세포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자기 내부에 태워서 혈관을 따라 이동하고요. 이동한 HDL은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전달하여 간에서 직접 이것을 처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차이, 그리고 LDL과 HDL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오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소위 여러 방송 매체들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의 의미인 것이죠.
언뜻 듣기에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LDL에 타고 있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니까 이 자체가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바로 이 점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의 본질은 LDL에 타고 있든 HDL에 타고 있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LDL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의 성질이 바뀌거나 기능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HDL 안에 있는 HDL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겠죠. LDL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다만 LDL이라는 운송수단에 얌전히 타고 필요한 곳에 내려서 일을 할 뿐인 거고, HDL 콜레스테롤은 조직이나 세포에서 더 이상 일꾼이 필요 없어졌으니 다시 HDL이라는 운송수단에 얌전히 타고 간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도록 변형되거나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알쏭달쏭해지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LDL도 LDL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HDL과 HDL 콜레스테롤 또한 우리 몸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면 도대체 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까요? 이 점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은 순전히 혈관 내에서만 국한해서 쓰는 말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나쁘다라는 말은 혈관 내에서 뭔가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쁜 영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LDL 안의 콜레스테롤이 각 조직과 세포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LDL 지단백과 함께 혈관 내부로 향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이 좋다라는 말은 혈관 내에서 뭔가 좋은 영향, 그러니까 혈관 내부로 향한 콜레스테롤을 끄집어내서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근데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HDL이 콜레스테롤을 태워가는 거니까 HDL이 좋은 지단백이다라는 설명이 더 옳은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LDL 콜레스테롤이 나쁘다 하는 것도 혈관 내부에서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건 HDL 콜레스테롤이 좋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혈관 속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함께 영향을 주는 중성지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확인해 볼 수 있는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이 어떤 상황인지 검사를 통해 의사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아내고 문제가 있다면 환자분과 상의하여 필요한 약제를 처방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검사를 통한 이상지질혈증 혹은 고지혈증의 진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 2부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혈중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이상이 있으면 왜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디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